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2분 일찍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라끌라라 써보셨나요? 반갑습니다. 라끌라라 어저께 주스키님 들어와 있나? 써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밤에 바르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 더 좋은지도. 근데 낮에 바르는 거는 제가 파운데이션 바르면 막 둥둥 뜨는데 이게 그냥 하니까 뭐 어떻게 영합하냐면 이거 그냥 주고 발라주고 이게 요거 있잖아. 요렇게 해서 바르고 이렇게 쫙 펴 바르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펴 바르고 나서 그냥 파운데이션 이렇게 요 반쪽만 딱 해줘요. 그러면 두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써봐. 효과 없으면 내가 환불해줄게. 그리고 정말 효과 없다 그러면 두말도 하지 말고 환불해준다 그러고 안 환불해주면 그건 사기야. 그죠? 어 저기 뭐야, 어제 우리 성공클럽에서 권문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퀴즈 냅니다. 지금부터 라클라라를 쓰고 나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 5분 추첨해가지고 이거 라클라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요이땡 제 강의하는 동안 좀 달아주세요. 어제 요 금요일 날 키토산 강의했지. 이제 지금 키토산 되게 많이 사셨으니 키토산을 팔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뭔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올려야 될 때 안 올려야 될 때 구분을 못하고 자꾸 올려 저기를 해서 제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욕창입니다. 이 욕창이 아가씨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결혼했어요. 이 아가씨가 이 욕창이 나서 욕창이 이렇게 척추가 부러져서 하반신이 마비돼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키토산을 먹게 하고, 이 욕창을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지금 찌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리면 숟갈이 푹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숟갈로 키토산을 퍼서 넣고, 그리고 가재 있잖아요. 가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재 이렇게 붕대 박는 그거를 갖다가 삶아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말려서 그거를 솜처럼 뭉치는 거예요. 솜하고 또 가지하고 틀리대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키토산을 넣고 그걸 넣어요. 그러면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면서 그게 키토산이 녹아서 살 벽에 있잖아. 묵은 세포들은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새 세포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 세포가 얼마나 웃기게 살아나냐면, 산딸기에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빨갛게 무슨 이렇게 뭉게 구름 올라오듯이 그렇게 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제가 이 사진을 언제 공개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오만데 퍼날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속에는 이거를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피부를 잡아서 하면 사람 손이 들어가고도 남고 뼈가 보일 정도까지 욕창이 진행돼서 이 욕창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어디 하더라? 서울에 있는 무슨 성모병원에서 이 욕창을 이렇게 꼬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속에 염증인 상태 꼬매면 겉으로 고름이 터져 나오서 애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엄마가 저한테 와서, 사실은 우리 가사도우미로 왔던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가사도우미로 왔을 때 너무 저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키토산을 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얘 욕창이 다 날 때까지 키토산을 대줬어요. 그리고 이 욕창에 들어간 키토산은 서상봉 씨가 그때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게 저희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염증에
항생제보다도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이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수술요법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한 발전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처럼 믿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단식을 하면서, 단식은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신의 수술. 키토산은 항생제처럼 이렇게 효과는, 염증에 항염 효과는 있는데 세균을 박멸하진 않아요. 좀 키토산은 조금 말을 잘못하면 또 막 옮기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기 뭐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항문까지 먹으면 여기에 내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피부에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요거 화상 그 밑에 화상 입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딱 아무른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물혹들 있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물혹을 갖다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화상이라고 해요. 감정의 화상. 그래서 위는 감정의 장기라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이게 막 분노하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물혹이 생겼을 때, 염산이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 위산이 뭔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했을 때 구멍이 나는 것을 위염이라고 그래요. 그 구멍이 난 게 더 된 거를 위궤양이라고 한 거고,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장상피화라고 해서 이 장의 그 위장이 이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화돼가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키토산을 먹으면, 단식을 하면서 키토산을 먹으면 그냥 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과대 광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동영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오후까지는 제가 해놓을게요. 왜냐면 저희가 키토산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잘못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이렇게 하면 구설수가 오르면 또 생각지 못한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요즘 막 시각청에서 코로나에 뭐가 좋아진다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신중을 기하고 금요일 날 할 때는 Q&A만 해서 좀 할게요. 이렇게 지금 자료들을 보면 겉에 피부도 있지만 요거는 벌에 쏘인 거예요. 이렇게 벌에 쏘여서 이렇게 벗어요. 2시간 후에,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키토산이 해독 능력도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특히 염증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약물 중독이나 간에 대한 그 영양제를 잘못 먹어서 오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키토산이, 그러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키토산을 먹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불화자 2개가 있으면 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 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염증들이 물혹이나 궤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입에서부터 그러면 식도염, 비인강염, 코에서 목젖으로 넘어가는 비인강염, 그리고 식도염, 또 뭐야? 편도선염, 갑상선염, 또 이렇게 식도염에서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췌장염, 대장의 괴실, 또 뭐지? 대장의 용종, 치질, 여기까지는 키토산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사라져요. 다만 내가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됐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먹냐? 키토산은 어디에 녹아요? 비타민C에 녹아요. 그래서 생식과 같이 먹을 때, 왜냐면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나 이런 걸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당분이 있어요. 그 당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그걸 오렌지 주스나 이런 데 타서 드실 것 같으면 그냥 비타민C를 같이 먹으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염증이 없어지는 1순위는 간이 맞아야 되니까 된장차입니다. 그 된장차와 생식과 키토산이 황금 조합이에요. 여기다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들이 또 다른 상처,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나 어떤 이런 것 이렇게 반응들을 해서 또 다른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때는 또 다른 작용이 있죠. 굶으면서 먹으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확실하게 수술하는 과정이 모해수생활 단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가 위험에 놓고 다이어트에는 우리 뭐 체지방 흡착해서 배설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딱 해도 요거 키토 관장만 해도 바로 나타나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두 번째가 아토피. 아토피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우선은 장이 좋지 않은 애들이 거의 있어요. 그러면 장벽에서 불필요한 영양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 고분자, 단백질은 고분자거든요. 고분자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토피라고 그래요. 그냥 키토산을 먹으면 입에서 항문까지도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염증을 없애줄 뿐더러 혈관을 우리 몸을 한 바퀴 돌면서 혈관에 있는 염증들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도 전신의 혈관염이에요. 그럼 아토피는 그거보다도 면역 자체가 과잉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인데 키토산이 면역을 또 과잉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확 드러난 다음에 왜 음은 양은 양 이런 것처럼 오행은 저기 뭐야 음양오행을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토피는 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거 먹다가 막 드러났는데 딴 데 가서 딴 거 먹으면 이게 확 했던 거 탁 줄여주니까 금방 낫는 것 같지만 근본은 키토산이 고쳐주는 거예요. 키토산이 장벽을 아물게 해주기 때문에 아토피는 고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키토산 너무 많아서 이거 추첨을 할 수 있겠나? 지금 라클라랑 너무 체험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이거 우리 영업부에서 약간 드라마틱한 거 선택해서 5명 조금 할게요. 어저께 조수키는 라클라라 시작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조수키 씨한테는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아우 저기 이선재 씨 또 누구야? 하여튼 이선재 씨, 장미자님, 피부의 광희 원장. 하여튼 지금 너무 많아갖고 이거 선택을 못 하겠네. 그냥 저기 키토산 지금부터 키토산에 여러분들이 키토산 판매하면서 궁금증을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답을 하는 거라서 금요일날도 고객들이 해주면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어느 분은 아침부터 30명을 초대를 했대요. 이 키토산 강의에. 그래서 그분들이 키토산을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랑 쫙 현찰로 결제해줬다고 막 그 어저께도 키토산 적용 팔았다고 자랑하시던데 김주성님 지금 건선 피부인데 썼단 얘기네요. 라클라라는 본인 스스로가 2번 바른 후 딱지 껍질까지 일어나지 않고 무언지 아직은 단정히 짓기는 이르지만 좋아진 느낌이고 온몸에 바르신다고? 김주성 씨 온몸에 바르신다고? 와. 김지성 씨 온몸에 그 건선은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그거에 지금 라클라를 바르고 계시다면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거 5명 외에 드릴게요. 조숙기 김주성님 지금 2 됐어요. 그 다음에 김민준 말이 되게 지금 굉장히 아주 리얼한 거야. 저도 어디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일단은 조숙희, 김주성, 김민주 이 3분은 제가 뽑았어요. 나머지 2분은 우리 영업부에서 뽑도록 제가 양보하고 키토산 지금부터 콜린성 두드리기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톡톡 드러나는 거잖아요. 두드리기 초등학교 6학년 키토산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요. 키토산하고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칼슘이 잘못 먹으면 칼슘 페라독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린성 두드리기는 비타민 C와 생식과 왜냐면 생식 속에 있는 비타민은 유기수산하고 겹쳐져서 되게 흡수율이 늦고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그 1000mg 2알을 애들은 잘 못 먹으니까 부숴갖고 생식에 섞어서 그 자리에 섞어야 돼. 오래된 거 섞지 마시고 해줘가지고 키토산하고 같이 먹으면 콜린성 두드리기요 100일 안쪽에 싹 나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겪었고 근데 콜린성 두드리기는 주사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어 하면서 크론병은 키토산량을 얼마 먹으면 이 크론병은요 단식을 하면서 하고 저기 단식을 하면서 웹송간장을 하면 굉장히 빨리 낫는데 밥을 먹으면서 할 때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크론병을 제일 많이 지금 다뤘던 박상임 씨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임찬선 씨 메가요법은 3, 5, 7, 8, 7, 9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가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여튼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서서히 적응을 하면서 고농도까지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단식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골수의 질병, 세포가 변이 돼서 일어난 질병들이 드러났던데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면역이 약하면 병증으로 가버려요. 이 단식하고는 조금 다른 키토산이 굉장히 강력한 세포 청소고 세포 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토산을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안 다루는 이유가 너무너무 강하게 드러나니까 더군다나 약하고 같이 하면 그 전달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명현 반응이 강해서 이 키토산을 못 팔았던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들이 팔지만 키토산은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팔 수 있는 건데 그 누구나 팔 수 없는 게 이게 병증인지 명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병증으로 갔을 때 예를 들을게요. 간염보균자가 저도 그랬어요. 간염보균자가 키토산을 먹었는데 뭐 나중에 막 황달이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게 병증인지 명현인지 구분을 내가 못한 거예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 명현이라고 그때 내가 우겼는데 나중에 간염이 악화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면역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좋아졌다가 탁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는데 면역이 약하고 너무 지쳐있는 사람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단식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되게 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한 스트레스에서 회복 과정을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극한 스트레스에서 갑자기 폭식을 해보세요. 이거 더 큰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단식으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는데 먹는 거로 또 하면 확 불이 분다 버는 거예요. 불합자 두 개잖아. 염증이 확 하면서 온몸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가요법을 하는 요법은 원인은 뭐냐면 내가 두 개 먹었을 때 반응, 세 개 먹었을 때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10개까지 갔을 때 확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려고 하는데 줄여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응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10개씩 하루에 50알을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게 내가 어저께 그 논의도 간 독성이 와가지고 황대까지 오고 말해서 막 언론에서 했잖아. 건강식품 중에서 간의 독성을 이렇게 금방 일으키는 그런 것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키토산에 대해서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누구도 없어요. 왜? 키토산은 어떤 독성도 띄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산이 염산입니다. 염산에 녹아서 흡수돼서 변으로 나가든 우리 몸을 돌고 소변으로 나가든 3일 이내에 100%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체내에 어떤 독성도 남기지 않고 남지도 않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그 YB 코리아 그 저기 키톤 공장이었던 사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서 키토산만큼 안전한 건강식품이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 그것이 뭐 과해서 다른 세포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뭐라 하기도 하지만 키토산은 아무리 먹어도 그냥 너무 많이 흡수되지 못하면 변으로 나오면서 장벽에 있는 독폐물들을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절대로 밑자의 본전이 아닌 게 키토산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가 높은 게 키토산이라는 건강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거에 제가 공감했어요. 그래가지고 키토산은 절대 우리 몸에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깐난애기 먹어도 상관이 없고 다만 깐난애기가 너무 갑자기 강하게 흡착하면 수분이 들어가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신생황달이란 말 아세요? 태어나서 엄마가 초유를 먹이면 엄마가 독소가하고 같이 하면서 세변이 제대로 안 나갔을 때 신생황달이 와요. 그럼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엄마가 키토산을 먹었다면
180ml에다가 하나를 따 가지고 아이 입에다 하나씩 똑똑 떨어지면 촉촉촉 빨아먹어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빨아먹은 다음에 그 열든 뭐 10방울을 넣어도 20방울을 넣어도 다 빨아먹고 나면 어느 정도 식은 밀어내거든. 그 정도까지 밀고 나서 물을 충분하게 먹이면 3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변을 봐요, 기저귀에. 근데 그때 모태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엄마가 애가 양다리 걸려 가지고 큰 병원으로 애를 옮긴대.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 가지고 풍욕을 충분하게 시키고 키토든 이렇게 했는데 나 집에 가는데 고개 넘어가는데 "아 선생님 지금 아이가 기저귀에 초록색 변을 완전히 한 보따리 쌌다고. 이거 괜찮은 거냐?" 아니 애가 애 뱃속에 뭘 했다고 그게 나온 거지 노폐물이 나온 거지 엄마가 얼마만큼 과식을 했으면 애가 그 똥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냐. 내가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큰 충북대병원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애가 안 옮겨갔어요. 왜? 황달이 그냥 바로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 태변을 빼면 금방 이 키토산이 태변을 빼는데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큰애가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애를 태어나자마자 키토산 물을 먹인 케이스예요. 음. 키토산 강의 듣고 양을 늘려서 드셨는데 눈이 빨갛게 변하신 식구들이 난리. 근데 그런 거잖아. 눈은 간의 창이에요. 근데 키토산이 우리 몸에 많이 먹으면 들어가서 간에 이렇게 간을 활성화시키는데 간에 지방이 있거나 노폐물이 많으면 그것을 흡착하는 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미 녹아서 소장해서 흡수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 혈액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주고 왜냐면 키토산은 플러스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을 띈 나쁜 것들이 있으면 가서 흡착을 해버려요. 그 흡착을 했을 때 간에 달라붙은 거야 키토산이. 그러니까 간이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과로가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은 밤에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를 계속 밤새 켜놓으면 어떻게 돼? 심지가 빨개지는 것처럼 밤새 간에 달라붙어서 이 간을 해도 이 키토산을 뭔가 다른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빨리 떼어내야 돼. 이게 노폐물하고 해서 빨리 떼어내서 소변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일을 한 거예요, 간이. 그러니까 눈이 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간에 눈이 터지는 건 간의 창이기 때문에 간에 뭔가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음식으로 해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눈 터지는 사람 좀 간 청소를 한번 권해드리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원경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영연일 수 있고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증상을 이겨내면은 그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떨림 현상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줄이셔야 돼요. 근데 구하나서는 제일 빠른 방법은 다비움 먹어서 해놔놓고 키토산 관장이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하나사가 왔을 때 근육이 땡기면서 오는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올 때는 줄이시는 게 답입니다. 삼위장님, 아이고, 저기, 저는 사실 변비가 있어갖고 키토산을 먹었는데 막 변이 염소똥처럼 나오고 화장실을 갈 때면 막 진짜 진땀을 빼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가구점 사장님이 배가 이렇게 완전히 이용식처럼 나왔어요. 키는 189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서 있으면 하마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초창기인데 내가 키토산을 사라고 했더니 뭐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엄청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할 때가 그 배는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얼마나 탐욕스럽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 복부비만이? 그랬더니 이제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단식 나오기 전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탐욕스럽다고 말했다고 그분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이 탐욕이라는 말만 하면 막 이렇게 경기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키토산을 내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10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를 뭐 내가 준다니까 그 등치가 그렇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더 마시대요. 그래서 물을 내가 계속 줬어요.
지금처럼 니처가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생수를 그때 이렇게 갖고 다녀서 키토산 팔면서 내가 생수 이만한 통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줬어. 근데 다음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변이 산처럼 나오는데 그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부비만 빠지니까 저한테 돈을 그때 이제 25만 원 그치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타블렛 주스로 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10박스를 제가 250만 원에 팔았어. 여기서는 이 10박스를 먹고 복부비만 안 빠지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이게 키토산을 먹으면 소변도 너무 시원해지고 변도 많아지니까 속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부비만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이거 비만이 안 됐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있잖아 이 뱃살만 있잖아 일자로 이렇게 빼주면 내가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나를 협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키토산 팔기에 좋은 게 단식 중에 키토산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배탈도 쫙 빠지고 생체 기능 전체가 활성이 되니까 단식만 했을 때 너무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여성들 자궁에 물혹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자궁 내막증은 키토산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키토산이 호르몬 역할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토산은 어떤 이렇게 유제이더블처럼 확 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전달체로서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서요. 지금 삼회장님 아마 그런 분들은 식이섬유 잘 먹고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많아요. 예. 스님들이 채식 많이 먹고 그 소식하지 않으면 스님들 중에서 유심히 그 변이 많았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기 손인숙님 키토산 간장을 하니 얼굴이 붓네요. 연하게 할 땐 괜찮았는데 진하게 하니 명예 노는 거. 그렇죠. 이거는 콩팥 기능의 역할에서 이렇게 좀 진하게 몇 번만 하면 그냥 쫙 빠지는데 그게 먹어서 빠지는 거하고 또 다른 효과더라고요. 이 두피에요. 키토산 이제 제가 이거 지난 저 금요일에 이거 녹여놨던 거잖아요. 이거 박상민 씨가 하는 500cc를 제가 타봤어요. 연해가지고 두피 마사지 하니까 그렇게 탁 깎아놔 이렇게 이제 저 이렇게 이제 신장이 안 좋으니까 늘 여기가 손구멍이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대로 안 하면 비듬이 생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키토산 이 용액을 있잖아. 요 용액을 한 스푼을 해가지고 머리에 붓고요. 충분히 마사지 하고요. 진짜 충분하게 마사지 하고 나면 그 머리에 백회에 나는 뾰루지거나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는 진짜 아주 보름 안쪽에 개선이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키토산을 먹어야죠. 먹고 발라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피는 신장과 대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저기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저기가 많이 이렇게 뭐지? 비듬이 생기고 신장이 저기에서는 요게 비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비염이 있는 사람은 요 앞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런 그 저기도 틀리니까 그거는 김주성님 확실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김주성님 백내장은요 수술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진행을 멈출 뿐이지. 근데 지금 우리 박은경 실장님 아버님이 백내장 수술하고 그때 대장암 수술하고 같이 이제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재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은 다시 한번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하면 진짜 회복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49일 단식을 시킨 거잖아요. 49일 노인네를 그 모내기 2학년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내기 2학년에다가 뭐지 저기 조청병 매달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괜찮고 벌써 10년이 넘은데 백내장 수술 안 한 거로 아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견눈살 자람이라는 거 아세요? 눈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수술하라고 저 검은 동자를 더면서 했는데 제가
저는 이제 그 미스트, 눈 미스트 쓰면서 싹 멈췄어요. 어쨌든 단식으로도 좋아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저기 뭐야, 백내장은 치유는 아니지만 진행을 막아주는 거는 확실해요. 키토산 원액을 샴푸에다 섞지 않고 이거 샴푸하고 이거 하고 그대로 샴푸나 저희 트리트먼트에도 섞어서 쓰면 좋겠지만 그냥 이대로 있잖아요. 숟갈로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빈 나는 샴푸통에 넣고 이렇게 짜갖고 쓰거든요. 충분히 마사지하고 그냥 헹구면 전 트리트먼트도 안 써도 되는데 워낙 머리결이 가느니까 우리 트리트먼트가 희한하게 이렇게 쓰고 나면 머리가 살거든. 지금 이게 머리가 불불 살아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관련된 사람은 꼭 이거 농도를 제가 500cc 하니까 너무 연해요. 그래서 이거 1.5리터인데 1.5리터에 딱 한 병 하니까 요거 아주 뭐 상처에 바르기도 좋고 두피에도 쓰기 좋고 질 세정제로 써도 좋고 저는 무좀의 직방인 것 같아요. 똥꼬로하고 몇가짱 단식 중에도 일반식 중에도 키토산을 먹고 싶어도 위가 아프고 오목가슴이 하고 옆구리와 등이 아파서 못 먹고 있답니다. 속이 느글거리고요. 이 사람은요, 명치란 말 아세요? 명치. 명치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뭐라 그러지? 저기예요. 이곳이 막힌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 여긴 서울이에요. 여기 명치는 오송이에요. 오송에서 경부선과 호남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나누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부선, 서울에서 내려오는 정보들이 여기서 내려 못하니까 키토산이 들어갔을 때 키토산은 굉장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명치가 콱 뭉쳐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명치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명치를 푸는 방법. 발목 펌프를 쭉기 살기를 풀면서 각탕을 하시면서요. 식초를 조금씩 먹는데 식초를 어느 때 먹냐면 조절식 연잎밥에다가 식초하고 이렇게 깨소금하고 저기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연잎밥을 있잖아요. 환을 져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이런 사람들은 좋아져요. 단식 중에도 일반식 중에 키토산 먹고 싶은 위가 아프고 이거는 이 위가 아니라 명치가 막혀서 명치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행의 원리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가 명치가 막혀가지고 날마다 밤이면 똑바로 눕지를 못해갖고 왜냐면 이렇게 누우면 밑으로 순환이 되는데 안 되고 여기가 막히니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돌면서 이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매일 방을 막 이 거실을 뺑글뺑글 도니까 날마다 그 맨발로 거실을 도니까 거실을 돈 데가 반질반질반질하고 원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제가 벌써 한참 됐는데 괄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배를요 딱 했더니 그때 당시는 정말 괄사가 뭔지도 잘 모를 때는 막 나를 몇 명이 달라붙어 배를 다다다다다 두드렸는데 배가요 이렇게 남산처럼 부풀고 멍을 새까맣게 들었는데 이게 딴 사람들은 일주일은 풀어지는데 열흘이 돼도 안 풀어지고 보름이 돼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박은경 씨 언니가 박미영인데 박미영이가 사장님 이게 뱃속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뱃속에 접시 같은 게 돌아다녀요.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그때가 너무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다 알아.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면서 접시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또 그때 막 이 타봉이라 그래서 배를 두드리는 거야. 팍팍팍팍 두드리니까 푹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는. 그렇다고 제가 복부비만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그렇게 두드리고 나서 정말 그때 제가 옛날에는 올카바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엄청 먹어서 파워플러스하고 어혈 풀어주라고. 그러고 났는데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테니스 공은 요만해진 거예요. 이 명치가 막힌 거는 이 밑에서 또 화가 뭉치거나 스트레스가 돼서 뭔가 이 어혈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명치에 적이 돼 갖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를 한번 정말 어디 가서 뜸을 뜨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아야 봐야 돼. 여기 배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배꼽 밑에를 순환을 시켜주면 이 명치가 풀려져 내려가면서 경부선, 호남선, 오른손은 오른발이 호남선이라고 해야지. 제일 먼데니까 호남선. 왼발은 경부선. 이게 뚫리는 명치에도 그게 뚫려 나가야 그러니까 하체가 뚫려야만 이게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충분하게 얘기가 됐나 모르겠네. 이거 알아들으시고 먹으면 저기 하자는 분? 또 찐이에요. 찐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키토산 아이들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고기 큰데 어떻게 저기 키토산 저기 옥수수에 줘보세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충북대 김공수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화학과 교수님이 옥수수에다가 키토산 준 거와 안 준 거를 했는데 옥수수가 너무 잘 크는 거야. 키토 준 거. 그러니까 거기서 실험을 하던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엄마가 나한테 키토산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왜 사러 오셨냐? 그러니까 김경수 교수님이 한 거는 그 오징어뼈로 얘기하는 거라서 네오키토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거랑 너무 다르대.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실험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것도 아마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같아서 사러 왔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키토산을 하루에 16알씩 먹였어요. 내가 그렇게 먹이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그 키토산 실험실에 있었으니까 한 거야. 근데 1년 사이에 10몇 센치 커가지고 애가 이제 근데 그 시기가 클 시기니까 이제 확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뭐 클 시기에 4cm 클 거면 예를 들어서 10cm 크게 해준다든가 이런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얘기가 내 키가 크려면 근본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키토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키 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양이에요. 그래서 생식을 필수로 간식으로 먹였어요, 걔를. 왜냐면 우리처럼 단식을 하고 막 그래서 입맛이 바뀌어서 금방 생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생식을 먹일 때 한 끼 밥으로 하라 뭐 애들이 막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생식을 먹으려는데 나중에는 흔들어서 이렇게 아침 식사로 먹게끔까지 됐을 때 10몇 cm 컸다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이 지루성 피부였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녹여서 바르는 생각은 못하고 키토산만 먹은 거예요. 근데도 지루성 피부염이 개선이 된 케이스. 그러니까 그 김공수 교수님 밑에서 키토산 실험하던 분이 키토산의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물. 안 필요한 데 없다대요. 뭐 옥수수에도 주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쥐들 있잖아요. 실험용 쥐를 아는데도 쥐를 주면 쥐가 잘 죽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나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주부로서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판매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질문한 답을 이렇게 리얼하게 답을 할 테니까 지사장님 질문하지 않고 고객들이 질문하게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이 키토산 강의에 제일 많을 때 240명까지 접속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권문대 씨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막 30명이 강의를 듣고 그날 탁 결제해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키토산 사신 분들 초대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동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런. 그러니까 암 환자들 사이에 유방암이 없어진 사람이 막 하면 같이 싹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불러다 놓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어떤 환자가 좋아지냐. 왜 오늘 당뇨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실은 키토산이 당뇨 합병증에 최고 좋은 식품이에요. 이 세상에서 키토산 당뇨 환자들처럼 키토산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도당이 돌아다니면서 포도당이 뭐로 바뀌어요? 당 지지를 받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굳어가는 게 당뇨잖아. 그러면 키토산이 단식을 하는 동안 가면 이 혈관벽에 붙어있는 지방을 전부 녹여서 흡착해서 배설하잖아.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최소한 21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키토산을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껏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그 혈관벽을 굶을 때처럼 혈관벽을 청소해서 내보낼 수 있을 때가 없어요. 회복식만 해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단식하면서 키토산을 먹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그 뭐야 다리를 잘라야 할 사람조차도 안 자르게 하는 게 키토산이에요. 항생제 역할을 한다니까. 항생제의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항생제 역할을 하고 제일 중요한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이 밸런스가 깨져서 모든 염증이 오는 거예요. 치매, 암, 당뇨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장내 미생물을 먹이는 유산균 제화를 먹는 거와 키토산의 차이가 뭐냐면 내 몸에 들어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집이 돼주는 게 키토산이에요. 그래서 키토산은 동물성 식이섬유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3일 동안 장에 머물면서 유익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죽은 유익균은 살아있는 건 지들이 떨어져서 장벽으로 붙을 거고 죽은 그 저기 미생물의 시체까지 해서 그다음에 장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유익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나 유산균제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 천재를 만들어 장이 깨끗해야 장이 좋아야 이 잠재 능력이 하고 지능이 발달하는 아세트콜린 신경 절단 물질에서 뇌 세포의 시냅스를 바르게 정리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7살까지 육식까지 시키지 말라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육식 먹이지 뭐 인사도 먹이지 미끄럼 뭐 과자 튀김 먹이지 이런 애들한테 정말 키토산을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먹이는 것은 그런 어떤 엄마로서 잘못된 저기를 해주면서 천재를 만드는 지름길인 거예요. 음. 그렇죠. 그게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그것을 지금 이분은 어쨌든 위산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느글거리는 사람은. 그 위산이라는 건 된장차예요. 된장차, 비타민C, 키토산, 생식 요게 합쳐지면 이분은 바로 좋아지는데 그러면 다 적게씩 먹으면 돼요.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김순자님 당뇨 치유 확실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황혜경님 새벽 4시면 극락을 깨는 것이 일상인 그 얘는 키가 안 커요. 이 성재라는 애가 있었어. 정말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노랗게 부스럼 덩어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 잃어버렸네. 그 엄마가 애를 얻고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업사원을 부렸었거든. 그 제가 했을 때. 근데 출근을 했는데 얘 때문에 걔가만 오면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근데요, 우리 키토산하고 생식을 먹였는데 정말 그러니까 뱃속부터 얘는 이제 세포에 독이 많았던 것이 엄마가 또 변비가 심했대.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허물이 다 벗겨지는 4살인데 그때 4살인데 한 2살도 안 돼 보이는 거야 애가. 근데 있잖아 어느 날 얘가 커피색 같은 변을요 이렇게 변기에다 놨는데 애들 조그만 때 변기 앉는 변기 쓰잖아. 그 엄마가 그걸 사진을 찍어 갖고 왔었어. 이렇게 이 스마트폰 아닐 때 폴더폰이었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얘가 있잖아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데 6개월 만이면은 애가 어쩜 그렇게 백옥처럼 변할까. 조망만 했어 애가. 근데 눈동 근데 확실히 있잖아 눈동 내가 반질반질해 가지고 그렇게 영리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성재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아토피가 없어지고 나니까 금방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이제 4살이어서 와서 5살 됐을 때 금방 5살 애처럼 키는 크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콩나물 크듯이 애가 크더라고요. 그 아토피 있는 애들은 키 안 커요. 박세현 팀장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토피가 심하고 천식이 심해가지고 진짜 조그맸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 16cm 컸어요. 저 천식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려서 그 아토피 있는 키 안 크는 애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조세람 씨 하루 30알 소화 잘 되면 조세람 씨는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갱년기도 없고 골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뼈골이 뜨뜻해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치매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지금 많이 잘 다뤄주는데 우리 엄마는 엄지발톱이 심해 가지고 "10세 아토피 성조숙증 지원 부탁합니다. 10세 아토피에서 성조숙증은 그냥 키스만 먹고 생식시키고 3일 단식 저기 월 단위로 하면 그냥 6개월이면 그냥 나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호르몬이 잘못된 거고 우리 몸에 어떤 이런 이물질들, 그러니까 식품 속에 있는 첨가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자체는 키토산이 바로 효과 있어. 성저수증은 6개월 안에 알아요. 6개월 동안 그냥 확 얘가 키가 크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져. 유방이 이렇게 부풀었던 애가 착 꺼져요. 저기 있지. 성저수증 아는 방법이 참 신기한 거 있어. 종아리가 12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종아리가 일자야 된대요. 근데 종아리가 있잖아. 이 왜 발목에서 무릎 사이가 이렇게 알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 이거 성조숙증이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소아과 의사가 그 제가 단식을 저기 뭐야 단식 그때는 단식 키토도 안 하고 생식을 먹인 애가 있는데 "이게 성조숙증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라고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소아과 의사가. 그래서 왜 누구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성주숙증 아이를 인제 키트사랑하고 먹여서 좋아진 사례가 있어. 엄마가 가서 이렇게 뭐 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도 인제 소아과 하면서 이런 애들이 요즘 너무 흔하게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그럼 걔가 성주숙증인지를 어떻게 선생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은 종아리 보면 안 돼요. 종아리가 이렇게 알이 튀어나오면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종아리가 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아리가 알이 안 배게 하는 방법 1 순위 뭐야? 각탕입니다. 발목 펌프하고 각탕. 그래서 아이들 성장기에 발목 펌프하고 각탕시키면서 키트산 먹이는 거 키 크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세요. 나나 박 이사님 키 조그맣고 우리 시아버지 별명이 쫑골박씨였어요.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엄청 키가 작으신데 영리하신 분이었고요. 근데도 지금 우리 애들 다 키 크거든요. 작지는 않거든요. 그거 보면 나는 키토산 효과 분명하게 본 사람 중에 하나니까. 또 하나만 저기 얘기하고 루푸스 있으신 비만 고객님이 긴 단식을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 본산식 2-3일 출장 가시네요. 김희승현님 루푸스 환자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살고 싶으면 전신 수술 중에 어디 출장을 가세요. 그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루푸스만 고쳤다면 키토산하고 단식하고 생식만 먹여도 그 사람들 먹여도 돈 버는데 어디다 관점을 두고 사느냐. 지금 앞으로 없어질 질병 직업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어머니 전화하셔 갖고 뭐가 누구네 뭐가 망하고 누구네 뭐가 내가 그랬지. "어머니 딴 집은 망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망해요." 왜요? "어머니 굶어 보셨잖아. 그렇게 보건소 다니고 약 먹고 해도 안 됐잖아. 근데 낫잖아. 그러면 지금은 병원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고치는 시대라 앞으로 20년 이거 먹고 사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시대가 단식을 요구하고 있으니 지금 루푸스 환자가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돈 버는 데 미쳐 갖고 건강을 망치고 돈 번 거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돈 다 쓰는 사람들. 우리들은 돈 벌면서 내 몸 관리하고 저는 제가 증인이라고 봐요.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부동산을 했다고 생각해 봐. 지금 아마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아주 뭐 내가 또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어서 돈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어떻겠어요? 아마 신장 투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 내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안테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노년의 삶이 보장되냐.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돈이 아니라 첫째가 건강입니다. 인제는 80세 넘으면 내가 치매 환자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치매가 50% 85세 넘으면 50%가 치매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매 환자를 간병하거나 내가 치매 환자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간병하는 건 쉽지 않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가 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 노년을 위한 준비 김희승현님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요. 일반적 주의사항은 다른 거 없어요. 루푸스는 자가 면역질환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확 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단식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또 질문 특별한 게 없으면 오늘 여기서 했고요. 지금 당뇨는 단식하고 키토산 먹고 생식 먹고 그리고 각당 발목 펌프 이런 것만 하면 병원 안 가고 얼마든지 유지가 되는데 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당뇨 환자고 제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당뇨 환자고 또 식욕 조절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당뇨 환자예요. 조절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90%가 아마 당뇨가 있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가 가장 효과가 좋은데 가장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당뇨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제가 사례까지 딱 해서 해줄 테니까 좀 어떻게 많이 좀 초대해 주실까요? 그리고 라클라라 두 분은 요거 끝나고 영업부하고 회의해가지고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뭐 편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뭐든지 찰나야. 인생은 찰나. 저기 최수사님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췌장암 환자는요 항암 중이면 키토산은 그러니까 어떤 암이든 그 항암 효과는 높이면서 항암의 부작용을 줄여주니까 하는데 이렇게 췌장암은 진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키토산을 먹었는데 췌장암이 조금 악화됐어. 그러면 이거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췌장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손을 좀 안 대는 케이스의 한중인데 제 고객 중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아마 제대로 했으면 완치까지 갔을 건데 담배를 못 끊고 좀 그러셔가지고 2년 반 살다 가셨거든요. 하여튼 암 환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홍세민님 본단식 7일차인 고객이 기묘증인데 키토산 하나 먹고 가려면 이런 분들은 키토산 못 먹어요. 어느 정도 저 단식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 기묘증은 풍욕을 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풍욕이 최고 답이에요. 기묘증은 풍욕을 하셔야 돼요. 유승이 그 뻣뻣하니까 내가 했잖아. 키토산 충분히 하고 나서 헹구고 우리 트리트먼트가 머리카락 탁 사라지면 윤기 나게 하니까 트리트먼트 하라니까. 트리트먼트 나는 안 하는데 오늘도 안 하고 나온 건데 일부러 내가 실험하느냐고 안 하는 거야. 머리 나라고. 근데 트리트먼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김희승현님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루푸스 환자는요 정말로 단식을 달고 살면 고쳐요. 루푸스 환자 저기 누구지? 이현주님 동생 있어. 루푸스는 그죠? 이은주님 동생 있어요. 위암 항암 치료 하신 분이 그 키토산 먹을 때 위암은 정이라 했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괜히 막 메가요법 막 올리면 큰일 나요. 처음에 한 알, 두 알 이거를 서서히 먹여서 올리셔야 돼요. 위암 환자는. 위암 환자가 힘든 게 뭐냐면 먹을 수 없다라는 거. 다른 환자들은 다 잘 먹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다른데 먹는 즐거움 우리가 단식을 해보지만 엄청 그 즐거움이 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이 좋아졌어도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그 염증에 의해서 불 활자가 돼서 확 염증에서 전 단식 끝나고 몸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았던 몸에다가 꽉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는 동안에 화낼 일을 안 만들고요. 좀 주변이 평안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단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1순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고기만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났는데 지금 단식 중에 고기 안 먹으니까 두드러기 안 나면 확실하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 같으면 고기 끊고 살지 뭐. 굳이 고기를 먹어야 되나? 그죠?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 저기 뭐야 고객들한테 답하는 그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낚을라라 얘기할